서비스를 곧 선보일 예정이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년여 만에 첫 구제역이 청주에서 발병했습니다. 축사가 모인 지역이라 방역에 비상입니다. 최근 농촌 곳곳에 태양광 사업을 위한 난림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학생 기숙사 식당에서 충북지사 국회의원들이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귀빈들에게만 원가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특식이 따로 준비돼 빈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의 작전에 걸려들어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은 개인 돈 1,000만 원을 범행 현장에 미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팬데믹 극복 선언이 나온 날 일종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4년여 만에 무더기 발생했습니다. 청주의 한우 사육 밀집 지역에서 농장 4곳이 잇따라 감염됐는데요. 가축 방역 당국은 위기 관리 단계를 주의로 올리고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매몰 작업이 한창인 청주의 한 축산 농장입니다. 한우를 200마리 넘게 키우는 곳인데 이번 주 들어 갑자기 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진 개체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치료를 위해 방문한 수의사가 소들의 몸에서 물집을 찾아내 당국에 신고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침을 많이 흘리고 유두의 수포, 구강 내 수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여러 마리를 옮겨가고 있었고 이거는 단순하게 인플루엔자가 아니다. 앞서 해당 수의사에게 감기 치료를 받았던 또 다른 한우 농장도 거의 동시에 확진됐습니다. 첫 발생 농장에서 2.1km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 당국이 주변 한우 농장들에 대해 급히 전화를 돌려봤더니 의심 농장이 또 있었고 검사 결과 역시 양성이었습니다. 이 농장과 불과 100m 거리인 유구 농장도 4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을 끝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소 사육 농장만 199곳이 몰린 축산 밀집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겁니다. 모두 O형 구제역으로 판명됐고 4개 농가의 소 500마리는 미생물 분해 처리 방식으로 매몰됩니다. 확진 농장 간 역학관계는 조사 중인 상태. 방역당국은 상반기 백신 일제 접종을 하지 않은 첫 번째 감염 농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제 접종은 1년에 2번 하는데 해당 농가는 지난해 10월 접종 이후 내일까지인 올해 상반기 접종을 미룬 상태였습니다. 상반기 접종을 마쳤다고 주장한 두 번째 농장 역시 표본 20마리 가운데 60%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실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4개 농장 모두 자가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백신한 지 한 6개월 지났으니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개체 중에서 항체가 안 나왔던 개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축 방역 당국은 위기 관리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올리고 48시간 동안 전국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청주와 인접한 충북 4개 군지역과 세종, 천안의 우제류 농장 전체에 대한 임상 검사와 추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2주에 달하는 데다 전파력도 강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막겠다며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런데 올 들어 농촌 마을 곳곳에 이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논 한복판에 거대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버섯 재배 시설을 짓고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며 허가는 받았지만 벽 자체가 없고 내부에는 버섯이 자랄 원목도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 배수로 시설도 엉망입니다.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장마 때 이 물이 여기가 또 고래실론이라 그 물이 다 밑으로 다 쏠리거든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작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죠. 옆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드넓은 논에 태양광 시설 3개가 군데군데 설치됐습니다. 역시 버섯 재배 시설로 허가받았지만 내부는 하나같이 텅 비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태양광이지. 그냥 태양광으로 허가 내준 거지 밖에 안 돼요. 이건 버섯 재배하라고 허가 내준 게 아니고 태양광 하라고 허가 내준 거지 이건. 어떻게 논 한가운데에 이런 날림 시설들이 지어졌을까? 태양광 전기 사업자들이 지면보다는 지붕이 태양광 시설 설치가 쉽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주변에 주택이 있거나 도로가 있으면은 땅은 설치가 아예 불가능하세요. 확인이 필요하고 건물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봐요. 이런 날림 시설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된 건물에만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조례도 제정됐지만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올 1월 조례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청주에서만 100곳 이상이 새로 지어진 겁니다. 실제로 조례 입법 예고가 이뤄진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청주 지역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101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3% 이상 급증했습니다. 조례를 하기 전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되니까 하기 전에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거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특히 논이나 밭 같은 지면보다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발전 가격을 50%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보니 날림 축사나 버섯 재배 시설이 급증했습니다. 나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여하는 가중치가 뭐 1.2 또는 1 이렇게 되거든요. 건물은 1.5까지 주니까. 1.5배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조례가 시행되기 전 허가받은 건 막을 수 없지만 가짜 농업시설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만큼 청주시의 철저한 점검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영동군에서 개막했습니다. 살맛 나는 영동, 하나 되는 충북을 슬로건으로 각 시군을 대표하는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나흘 동안 2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12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한 영동군은 난개 국악단과 인기가수 축하 공연, 농특산물 특별 판매, 영동 전통시장 이벤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분수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천과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등 충북 저발전 지역 7개 시군에서 총 1조 원대 투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동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 7개 시군은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을 협약하고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들여 옥천과 영동 각 2곳, 나머지 시군 1곳씩 모두 9곳, 전체 67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유치한 31조 4천억 원의 투자 대부분이 청주 등 중부권에 집중되자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한 대학생 기숙사에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과 섞여 저녁까지 먹었는데요. 학생들 한 끼에 10배 이상 원가를 들인 특식이 이 귀빈들에게만 제공됐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따로 먹지 그랬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 식사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어른들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국회의원들을 이 기숙사로 불러 정책 간담회를 한 뒤 저녁 식사까지 이곳 식당에서 한 겁니다. 이 충북학사는 서울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충북학생 356명이 거주하는 기숙사입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칸막이 안쪽에서, 나머지 수행원들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메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밥에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 등이 한가득 담겨 있고 학생들의 식판에는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저녁 재료 원가만 따져보면 갈비찜이 포함된 만찬은 28,000원, 학생들의 카레밥은 2,700원이었습니다.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은 대학생은 160명가량. 이럴 거면 아예 다른 장소로 가든지 약 올리는 거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왕 가셨으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메뉴로 밥도 먹고 학생들 격려도 하고 또 학사에 대한 불만사항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여의도 국회와 가까워 이 기숙사에서 행사를 열었다면서 학생들이 불쾌할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국회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하기가 그래서 시간상 학사에서 하는 게 다 이렇게 오시는 동선도 있고 해서 국회의원들의 편의만 고려한 행사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만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 수중에는 1,000만 원뿐이었는데요. 경찰이 나머지 1,000만 원을 사비로 내놓으며 덫을 놓은 끝에 이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20대 딸을 둔 평범한 아버지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내놓으란 내용입니다. 전화로 비명소리까지 들은 남성, 직장에서 뛰쳐나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실제 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범인은 전화를 못 끊게 했습니다. 배터리가 맞지가 않아요. 배터리 이거 전화해서 충전 못합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화 끊지 말고 뒤에 대고 보낼 테니까 진짜. 직장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당황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현장에서 필담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범인이 요구한 금액은 현금 2천만 원. 하지만 피해자가 가진 건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준비된 현금부터 보여달란 요구에 경찰관은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사진을 보고 안심한 조직원을 특정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접선 장소에 등장한 조직원은 40대 여성. 돈 봉투를 건네받고 돌아선 여성은 도망갈 틈도 없이 주변에서 기다리던 경찰관에게 바로 붙잡혔습니다. 첫 협박 전화를 받은 지 2시간 만입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 수거 체크를 지시하는데 접선이 된다면 무조건 검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1,000만 원을 그냥 보냈었던 거고. 붙잡힌 여성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돈 30만 원에 심부름을 한 거라고 주장하는 수거책이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내역을 보니 붙잡히기 전날과 엿새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수거책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매주 마이너스를 이어온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일부 지역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로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8개 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작았고 특히 청주시 청원구는 플러스 0.05%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반등했습니다. 주간 전세가 변동률도 5월 첫 주는 청주 흥덕, 둘째 주는 청주 청원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제천시와 영동군의 국유림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제천시 덕산면 하솔산 10만 제곱미터와 영동군 매곡면의 임야 183만 제곱미터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산림청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 훼손을 막고 UN 생물다양성 협약 권고도 이행하기 위해 충북을 포함해 전국 30곳 455헥타르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학은 앞으로 공동협력을 원칙으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 참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별 자체 발전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각 대학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낮은 임대료와 세제 감면으로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증평에 건립됩니다. 증평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까지 증평읍 사곡리와 용강리 일원 10,000제곱미터에 276억 원을 들여 40여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현역에서 은퇴한 뒤 야구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오재원이 코리안 특급